자, 오늘 건물 투자 강의 시간에는요, 주제가 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ROE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의 투자 수익률을 얻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억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을 벌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억으로 10개 투자하면 10억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느 게 높은 건가요? 그죠? 1억으로 1억 번 게 높은 거예요. 10억으로 5억 번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부동산 투자, 특히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부동산들에 대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책 중에서 유명한 책 있잖아요. 레버리지라는 책도 있고. 근데 저도 항상 얘기해요. 상업용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ROE, 이 레버리지 투자 중에서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좀 띄워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투자, 주택 투자의 수익률 비교예요. 자, 이거는 하나의 단적인 예인 거예요, 얘. 얘고요. 얘니까 이게 제가 ROE에 대한 개념을, 그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쉽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2014년 매수 기준인 거예요. 2014년 매수 기준에서 어떤 똑같은 초기 자본금을 보세요. 표에도 초기 자본금은 6.5억, 그러니까 6억 5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6억 5천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 볼수록 저도 참 아쉬움이 참 많은데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기 자본 6.5억이 있어요. 6.5억이 있으면 자, 반포자이 아파트 그때 당시에 매매가 13억 정도 했거든요. 13억. 그러면 물론 이제 10년 전이니까 13억이면은 참 지금 같아서는 참 정말 이 돈이면 저 같아도 다 샀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뭐 비싼 아파트긴 해요. 근데 지금은 훨씬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초기 자본금이 6.5억일 때 매매가가 13억인 아파트면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는 거죠? 그쵸. 6.5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우리가 필요 경비들 있잖아요. 취등록세라든지 복비 같은 거 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매매가 13억의 아파트를 6.5억에 샀어요. 그래서 2022년도 시세예요. 이거 제가 기준을 잡은 거예요. 2022년도를 기준을 잡은 거예요. 지금은 가격은 더 많이 뛰었지만 2022년도 시세로 봤을 때 기준 잡았을 때 약 40억의 시세를 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투자 잘한 건가 못한 건가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6.5억으로 34평의 아파트 샀는데 13억 주고 산 아파트 40평이 됐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자 40 빼기 13이면 얼마? 27억이니까 27억 벌었다로 해야 될까요? 투자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야 너 13억 주고 산 아파트 40억 대체가 27억 벌었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 잘하면 6.5억으로 너 그때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갖고 들어갔었냐? 대출 얼마 받고. 야, 그럼 너 6억 5천으로 40억이 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6.5억을 가지고 시세가 40억 됐으니까 40억에서 14억 빼면 27억이잖아요. 6.5억, 27억을 번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615%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투자 잘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왜냐면 이 당시에도 6.5억을 가지고 13억을 주고 살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그냥 그때는 뭐 쉬었겠다는 생각하겠지만 물론 아파트 매수하는 사람은 다 쉽게 고민하고 삽니다. 그리고 물론 대출 실은 개인담보대출이겠죠. 근데 보세요. 반대로 우측으로 갑시다. 우측으로 보시면 논현동 193 몇 번지예요. 땅 대지가 62평이에요. 62평 땅이고 매매가가 29억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29억. 근데 초기 자본금은 6.5억에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걸까요? 대출을 받았겠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안 내고 뭐로 받았을까요?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법인 담보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이룩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같은 6.5억으로 왼쪽의 사람은 주택 투자를 한 거고 우측의 사람은 상업용 부동산에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22.5억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뭐, 취등록세나 이런 거 다 뺀 겁니다. 근데 2022년 시세가 얼마까지 갔냐면, 110억까지 갔어요. 110억까지. 그러면 어떤 겁니까? 110억 빼기 29억이 되는 거겠죠. 투자 수익률은요. 그쵸? 양도 차익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분모가 뭐가 들어갈 거야? 6.5억이 들어간 거죠. 그쵸? 6.5억에서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1692%가 된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디테일하게 이거 뭐 법인 담보대출이고 법인이고 이거는 개인 담보대출이고 이건 주택이고 뭐 다 다양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6.5억을 가지고 주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레버리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투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자신 있고 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을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비교를 해요. 그냥 반포자 13국수가 40에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부럽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측가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조용히 100억대 자산가 된 거잖아요. 그냥. 그쵸? 100억대 자산가로 매도를 쳤으면 이 사람은 그냥 노후진과 거의 끝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투자를 여기다 멈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재투자 자본금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300억짜리 건물 사고 400억짜리 건물, 500억짜리 건물 사게 되는 거예요. 자산을 불려나가는 속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아파트 투자를 생각해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ROE, 내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땡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레버리지를 땡길 때 그냥 무조건 말 땡기는 게 좋은 거 아니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를 땡겨야 되는 거, 최대치를 보는 거죠. 그러려면 안정성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건물이 임대차가 잘 될 수 있는 건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건물 투자, 주택 투자를 비교해가지고 ROE,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의 설명을 했어요.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건물 투자도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지고 그뿐만이 아니고 재개발과 경매 모든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다가 자기 자본 수익률의 핵심인 거예요. 잘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